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그야말로 오늘 좀 망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다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악재는 악재대로 계속 들려오다 보니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말에 저희가 조사했었던 증권사별 8월 코스피 밴드 하단이 다 무너진 상황이고 증권사에서도 계속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KB증권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그 악재들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 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영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언제까지 얼마만큼 가져가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8월 우리 시장의 신고식이 꽤 혹독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뒤에도 말씀드릴 미중도 있겠지만 예. 한일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부터 일본 가그에 상정되면 8월 28일쯤 발효가 되게 되고요. 그렇다면 3년의 터울을 갖고 갱신을 하지만 실무적 리스트 품목들은 6개월마다 갱신 단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 향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어느 정도 여파를 저희가 가늠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본다면 올해까지는 생산 차질 가능성을 미리 좀 염두하면서 생산단의 계획을 짤 거고요. 그게 점차 주가에 녹아져 내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효가 직접 돼봐야 알겠지만 실제 한 3개월 뒤,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는 내년도 상당 부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간다면 한국은행이나 또 정부에서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아무래도 못 이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크겠네요. 지금부터는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하락폭과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트레이드오프할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저희가 가늠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뿐만 아니고 내년도 한국 경제를 보는 눈높이 자체가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낙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2.2%고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2.5%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즉 내년도가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가정이죠. 하지만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이제 초입 단계로 시작을 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이제 추가 관세 부분이 다시 한번 격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시기고요. 그런 부분이 금융시장에는 먼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올해 성장률 2% 초입 아니면 2%를 기준선으로 해서 내외 부분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내년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차질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그 확대 폭이 이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성장률의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는 눈높이보다는 상당 부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그 숫자 충격들도 시장에서는 좀 소화를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밴드 얘기가 나왔으니 저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면 코스피 코스닥 밴드 얼마나 예상하는지 물어봅니다만은 지금 가장 많이 빗나가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그러니까 1170원 선을 돌파했을 때 그래도 80원 선은 막아주면서 진정될 거다 얘기를 했었고 80원 선 넘어가니까 또 전문가들은 그래도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했는데 결국 1200원까지 뚫었단 말이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저항선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한일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달러 환율의 1차 저항선이 1220원 정도를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트럼프의 추가 관세, 더구나 이제 기다려지는 중국의 보복, 더 나아가서 오늘 역외 시장에서 달러 위안이 11년 만에 포치라고 우리가 흔히 이끌었던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런 게 한국 원화도 그렇고 중국 위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분명 영향력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국은 1200원 선을 얼마나 위에서의 횡보 기간이 지속될 것인가, 또한 중국 위안화는 얼마 동안의 7 이상을 계속해서 횡보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달러 환율의 결정적인 2차 저항선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련돼서는 1차는 1220원, 2차 미중과 또한 중국 위안화의 7 이상의 혼재된다면
된다면 달러 원 환율은 1,250원까지 저희가 2차 저항선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그 7위안과 1,200원이라는 심리적인 그 지지선이 아무래도 깨지다 보니까 이건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차 1,220원이나 2차로 1,250원까지 간다면 우리 시장이 버텨낼 만한 힘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위기 단계입니다. 왜 이렇게 글로벌리 총체적으로 시계를 넓혀보더라도 한국 자산에 대한 유인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와서 자 괜찮습니다. 미리 선반영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가 매력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 그러고 싶지만 아직은 태풍이 올 때는 잠시 피해가는 것도 기회 비용 측면에서는 또 다른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저가 메리트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이제 시작이고요. 물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제격돌 관세입니다. 제조업단이 나와 있고요.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또 역시 한국산 중간재입니다. 역시 미중과 한일 이 교집합에는 한국이 있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은 위험 선호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 전망, 특히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하방을 열어둬야 되며 그나마 좀 좋게, 그러니까 반등의 여지가 있을 만한 이슈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 단에부터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저희가 하단을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적인 지지선은 저희가 1950포인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이후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타나려면 지금 산정해 있던 악재들이 상당 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리 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어닝입니다. 어닝이 얼마나 우리가 낮아졌던 기대를 상회하면서 향후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이후 추세는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 밴드를 제시했다고 해서 거기 찍으면 안 돼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1950선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켜낼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특히 좀 낙폭이 커서요. 여기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코스닥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많은 부분 어려운 국면을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쭉 달러 환율의 1차, 2차 저항선, 그다음에 코스피의 지지선까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단을 저희가 제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투자자분들께서 잘 이제 눈치껏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정책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저기서 제가 말하는 역할은 반등 가능성에 대한 유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워낙 큰 악재들이 산정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코스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뭐 과매도건, 뭐 오버슈팅이건 뭐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좀 개별 이슈들이 어떻게 나와서 제약바이오주나 아니면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 수급 상황이 다시 한번 좀 돌아서게 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이라는 게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시는 업종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닌 차악을 좀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에 관련돼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재고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참에 재고 사이클의 해소는 결국에는 향후 리스트러킹과 가격 단에서의 반등과 결부된다면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의 강경한 스탠스와 직결될 수 있는 운송 관련돼서의 센티는 상당 부분 안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 컨센서스보다 개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자동차 관련된 업종은 상당한 이런 악재의 큰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근 2달 정도 사이에서 실적 컨센서스가 그래도 상향 조정된 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유의하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었는데 이번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그러면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차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갈등의 가장 근저에는 물론 이 무역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일본이 견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귀담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굵직한 대기업들이고 또 기간 산업들이죠. 그런 것들이 미래 먹거리에서 상당 부분 위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업황에 따라서 아니면 전문가에 따라서 이견이 있고요. 다만 자동차의 미래 먹거리는 상당 부분 국산화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큰 한일 간의 무역 갈등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해외 악재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재협상이 나와서 물론 재협상 한다고 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두 나라가 다시 만났다는 거에 좀 의의를 뒀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트럼프가 트위터로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악재는 악재고 앞으로 이제 전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중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미중은 장기화로 보고요. 다만 장기화 가운데서는 분명 부침이 있을 겁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좋아지는 국면,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내실을 다지고 답습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 있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관세가 재격돌됐다라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월 말로 베이징에서 실무 협상이 종료됐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3천억의 10% 관세를 부과했죠. 기한은 9월 1일, 즉 한 달 남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본다면 7월 말에 해결되지 않는 서로 간의 무역 합의가 한 달 동안 이어질 거다. 다시 한번 완전히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월 이후에 미중 간의 관세는 추가적으로 좀 더 악화되고 분위기가 좀 더 고조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을 제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것도 어찌 보면 참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장기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지금 되게 장기화 많이 돼 있어요. 한 2, 3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기화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되는 거예요? 장기화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죠. 네. 트럼프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사건을 본다면 트럼프의 임기가 결국 장기화의 기간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선 즈음으로 그러면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재선 이후의 흐름에도 이 미중 간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의 수직적 구축의 조정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2기, 그러니까 재선 이후의 흐름보다도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질리는 뉴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니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FOMC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이 어쨌거나 이번에는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비둘기파적 발언들도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제 FOMC가 앞으로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 복귀해드리면 7월 FOMC가 시장의 기대만큼 나왔습니다. 25bp 인하했고요. 우리의 자산 매입 스케줄을 2달 정도 앞당겼고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 IOER도 낮췄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파월 의장이 상당 부분 추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호키시했다, 지금 매파적이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보시면 추가 트럼프의 관세가 있었었지만 파월 의장의 멘트 이후에 미국 금융시장의 달러 아니면 금리, 주가의 하락폭을 감안해 보면 추가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 KB증권은 시계를 좀 더 넓혀서 2020년 3월까지는 7월을 차치하고 2번 정도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쯤에 한 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네네. 세게 보는 사람들은 3번, 4번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일단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향후 흐름을 조금 볼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추가적으로 관세가 계속해서 격화된다라면 물론 12월 달도 다시 한번 단추를 누르겠죠. 하지만 7월 달, 9월 달, 더구나 해가 바뀌어서 내년 3월 달에 그 순간이 기본적인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금리 흐름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전망이니까요. 저희가 계속 여러 전문가들에게 또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시의 변동성, 뭐 우리는
뉴욕 증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도 못 따라가니까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주가, 특히 뉴욕 증시를 보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전보다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때는 잘 못 쫓아가더니 내릴 때는 또 크게 내리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시는 글로벌리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따라서 리세션의 하나의 잣대일 수 있고요. 많이 목에 찬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미 많은 부분들 지표 중에 일부분이 미국 경기의 둔화, 더 나아가서 좀 더 과하게 해석한다면 리세션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근원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에 찬 듯한 느낌은 있지만 계속해서 미국 주식, 위험 자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라면 미국 주식은 반드시 담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이용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도 또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방편들을 열어둔 상태에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다만 현재 구간에서의 시장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이렇게 뚜렷한 답을 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증권 김두한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 상황 잠깐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환율 상황까지만 잠깐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낙폭 계속 큰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53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600선 밑돌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도 그렇고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악재로도 그렇고 좀 엇갈리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잠깐 보도록 하자면 여전히 좀 1220원 선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수급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1214원 선에서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면서 좀 보수적 입장에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